안녕하세요. 8월 1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입니다. 주식시장 페드가 25bp 내리고 QT도 2달 일찍 종료하고 앞으로도 경기 확장을 지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이 오르던 3대 지수는 바로 하락세로 방향을 잡더니 결국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3% 이상 폭락하고요. 다우 333포인트 급락입니다. 달러는 발표 직후에 수직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원 환율도 이 달러 강세를 반영해서 1188원 돌파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그러니까 단기물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2월물, 뭐 3월물 이런 거 내리고요. 당연히 장기물은 급등을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제가 자세히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 뭐 발표하는 거, 기자회견하는 거 다 봤습니다. 장기물을 급등을 하더니 결국 그 1년에서 3년물 요 국채 수익률 오르고 장기채 수익률은 더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원유 재고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도 초반에는 오르더니 결국 살짝 하락하고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 정리하고요. 데이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산업 생산 2.9% 감소, 소매 판매 1.6% 감소입니다. 한국 경제 여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49.7로 3개월째 쪼그라들고 있고요. 일본의 주택 착공 건수는 감소 예상과 달리 증가로 반전됐습니다. 태국 수출 2.1% 감소, 수입 9.6% 감소, 민간 투자도 0.9% 감소입니다.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 0.2%로 전분기 대비 반토막 났고요. 연율로는 1.1%에 불과합니다.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내렸습니다. 지금 그 성장이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 내린다는 것은 심각한 악재의 징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미국 30년 모기지금리 4.08%인데 이게 2018년 11월에 5.17%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빅데이터인데요. 그 ADP의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15만 6천 명입니다. 예상보다 6천 명 증가한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이죠. 항상 매월 첫째 금요일 날 전월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7월의 그 고용 지표 긍정적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예상 50.6과 달리 44.4로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지표 한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 추가로 800만 배럴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은요, 그 S&P 500 기업 가운데 대략 60% 지금 진행됐고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 76%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 냈습니다. 애플이 이제 그 관심 종목이죠. 오늘의 그 스타죠. 애플. 수요일 미국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퍼 쉐어, 레비뉴 모두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 전에는 4% 이상 거의 뭐 5%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결국 2% 상승으로 마감입니다. 아이폰은 급감했고요. 웨어러블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전환 중인지 주목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우리 호주머니에 아이폰 넣고 다니게 만들더니 앞으로는 우리 몸에 애플 디바이스를 입고 다녀야 할 것 같다. 이런 재밌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입는다는 의미라는 건요. 가령 뭐 무슨 아이폰 귀에 꽂고 다니고 애플워치 손목에 차고 다니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페드 금리 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그 예상대로 진행됐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수 내릴 수 있다고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뉘앙스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지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식시장 신나게 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짜릿하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제 쟁점은 추가 인상 여부와 QE
실시할지 여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9월 종료 예정이던 QT가 이게 QT라는 것은 그 패드의 밸런스 시트, 언윈드라고 하죠. 언윈드. 그러니까 윈드라고 하면은 돈을 푸는 것이고요. 언윈드라고 하면은 돈을 유동성을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달러 회수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원래 9월 달에 마감 예정이었는데 2달 일찍 이번에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는 달러를 더 풀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실시될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과연 금년 안에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거냐 이겁니다. 어저께 발표하는 걸 쭉 보니까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 신호라면은 이게 이제 뭐 경제 확장을 지속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자체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경기 좋으면 컷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경기 나쁜 건 아니잖아요. 패드도 분명히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미국의 이코노믹 아웃룩은 견실하다 이겁니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표도 확인되고요, 경기 지표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확장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패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추가 금리 긍정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컷의 성격을 미드 사이클 어자스트먼트, 그러니까 적응해 나가는 건데, 이 상황 변화에 어자스트먼트 적응한 건데 미드 사이클이다. 미드 사이클 무슨 의미일까? 이게 금년 내 추가 하락 불확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그널이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패드 발표가. 그래서 요지는 결론은 이런 앞으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또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진행 양상, 그 다음에 중공이나 이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화폐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양적 완화, 유동성 확장해 나가는 이거 해나가는 거 봐가면서 아마 계속해서 판단의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컷 할지 말지 이 부분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미중 상하이 무역 협상 보면요, 31일이 진짜 회담이죠. 꼴랑 3시간 만에 끝내보고 결과 발표도 없이 미국 대표들은 바로 공항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예, 기대한 것이 없으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잖아요. 예,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9월 초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은 짧게, 휴가는 길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8월 휴가 후에 빨라야 9월에 열릴 가능성을 제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공의 외교부 여자가 두 가지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1번. 트럼프가 말하기를 관세 때문에 중공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27년 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응? 그러니 이대로 되면 더 망가질 텐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거다. 자꾸 시간 끌면 더 나쁜 합의하거나 노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어제 트윗으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공 외교부 그 여자가 비꼬면서 병든 것은 미국인데 약은 환자가 먹어야 하는데, 아니 왜 환자가 건강한 사람 보고 약 먹으라고 이런 꼬라지랍니다. 재밌잖아요. 예. 두 번째, 트럼프가 중공 쟤들은 말이지 농산물 산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무역협상도 지난 5월달처럼 연락에 합의해놓고 막판에 뒤집어서 저것들 이익을 취한다. 중공 쟤들은 이렇게 약속을 뒤집으면서 30년을 미국 덩쳐먹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중공의 저 여자가 한다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미국이라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거는 플립프롭이라는 단어, 플립프롭. 이거 원래 이게
그 회로 설계할 때, 전자회로 설계할 때 나오는 이 용어인데요. 프리프롭.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사전을 봤더니, 그 샌들, 끈만 있는 샌들 있잖아요. 그걸 프리프롭이라 한다네요. 이번에 저도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길로 요지는 앞으로 말 폭탄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재미나게 구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이 안 맞잖아요. 에? 대통령 말씀에 외교부 대변인 따위가 대들고 있고요. 그리고 말싸움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이기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관세 미사일은 지금 장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윌브로스 상무장관이 화웨이 일부 거래 재개 조건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 내린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다음 주 거래 재개된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미국 기업들 그 수십 곳이 상무부에 화웨이 거래 허가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그 법적 절차입니다. 이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허가 신청할지 말지 이건 기업의 권리이고요. 이 신청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상무부의 의무입니다. 허가권이 권한이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본질인 겁니다. 답변 내용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제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 거래 재개 조건은 발표를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질은 이것은 미국 기업을 위한 것이지 화웨이를 위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의 핵 위기는 지금 긴장 지수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 JCPOA 당사국 핵 회담이 지난 28일 날 비엔나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되었고요. 또 후속 회담도 이제 준비 중인 것 같고, 이란도 추가 도발은 지금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 예. 사우디에 대해서 지금 대화 제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사우디가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란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란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말은 잘 하죠. 예. 영국이 주도하는 유럽 해양 동맹 구성에 독일은 불참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독일은 항상 색깔이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회색 분자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 트럼프 중재안이라면서요, 한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재산 현금화 절차, 즉 경매 절차죠. 이거 중단을 하고,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 유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아사히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코 경산성 장관도, 경제산업성 장관도 지금 스가 장관과 같은 입장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측 주장은, 왜냐하면 한국 주장은 한국 언론에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일본 측 주장은요, 한국 측의 계속되는 부정적 움직임 때문에 한일 관계 매우 어려운 상황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뿌린 조직의 책임자 양정철, 이 사람 즉각 파면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반일 감정, 항일 투쟁을 선거에 악용하려 한다는 의심은 더욱 증폭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종북 주사파, 이 좌파 독재 정권이 경제 폭삭 망한 거 감추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자유민주주의 반공 세력은 친일파 매도를 해서 내년 총선과 그 후 대선에서 다시 촛불 등신들, 좌파 버러지들 끌어모아서 선전, 선동판, 난장판, 마귀새끼들, 구판
벌이려는 거 아닌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그런 같은 그런 문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저는요, 이거 정말로 그 더럽고 구역질이 나서요,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마귀 같은 년들, 이 마귀 같은 놈들, 민주나 진보라는 이름을 걸고 말이죠. 민주 팔고 진보 탈을 쓰고서는 거짓말 사기질 해대는 것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가짜뉴스에 댓글 조작질, 철 모르는 덩신들 끌어모아서 거짓말로 선전선동질하는 년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양정철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겁모으기 지랄 헛소리 그만하고요. 저는 헛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 선동질 못하게 당장 파면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역풍은 더 거세게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 지금 그 히트 웨이브라고 하죠. 폭염, 가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강들이 말라서 지금 심각한 경제적 재앙이 우려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코노믹 회복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와, 말라갖고 저기 지금 그 화물선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 화물선에 짐을 가득 싣지를 못하고 한 반 정도밖에 못 싣는답니다. 지금. 예. 자, 인베스트 인사이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접한 경제학 박사들 지금 덩신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학 A+ 학점 덩신들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예. 지난달인가요? 올해 그 한국 경제 성장률 2.3%라고 이렇게 수정 전망을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렇게 보고서 나와서 제가 기사를 소개하면서 제가 틀렸다고 KDI 저 덩신들 잠꼬대 한다고 제가 이렇게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 중반도 힘들 거라고 이렇게 비판한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내렸는데 주가지수 크게 내린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예. 달러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목도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내린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달러가 수직으로 그냥 치솟아 올라 버리더라고요. 예. 오늘 그 패드 성명서 보면요, 미국 경제 전망은 견실하답니다. 예, 세계는 불확실해서 금리 내린답니다. 뭔가 논리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전망 좋으면 금리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게 논리입니다. 저는요,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3월 말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인플레가 낮고요. 네, 인플레가 낮고, 그 다음에 지난 10여 년간 경제가 지금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화폐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저희 논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주류 세력들은요, 장기적으로 이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이거는 그 논리적 기결은 아니고요. 예.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면은요, 미국에 만든 물건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수출해야 할 때 강달러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목표로 달러 약세를 만약에 미국이 추구를 한다면은 이게 바로 미국발 글로벌 화폐 전쟁을 유발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세계는 화폐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특히 중공의 위안과 유로존의 유로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달러가 끝날 것인가 입니다. 예, 저는 노라고 결론 내렸고요. 이렇게 분석한 영상을 이미 이전에 올렸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금리 인하와 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국마다 순차적으로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될 거라는 논증을 저는 한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 경제는 분명히 더 강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강한 경제의 화폐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요, 그 경제가 망가진다면은 그 경제가 찍어낸 돈도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